3,370만 명. 솔직히 이제 이런 숫자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도 이 숫자는 좀 다릅니다. 쿠팡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 거의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형들 머릿속에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일 겁니다. 야, 그래서 내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늘은 이 궁금한 것들만 시원하게 정리해볼게요. 쓸데없는 분노 말고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순서대로.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뭐가 털린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 정도입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집 주소, 배송지 주소, 그리고 우리가 뭘 샀는지 보여주는 주문 내역,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까지 나갔다, 이런 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쿠팡도 결제 정보는 안전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살짝 안심이 되죠. 아, 다행이다. 내 카드는 아니네. 근데 형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이 정도 정보면 괜찮은 거야?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거야?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름, 번호, 주소, 주문 내역까지 다 합쳐져 있다. 이건 그냥 연락처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동네 살고 어떤 생활 패턴인지까지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화가 올 수 있죠. 고객님, 지난번에 주문하신 기저귀 배송권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어제 땡땡땡동 주소로 보낸 택배가 반송돼서요. 이러면 어때요? 우리 입장에선 진짜 내 얘긴데? 하는 순간 방어력이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카드 번호가 아니라서 안전하다가 아니라 정교한 사기에 쓸 수 있는 재료가 한 번에 모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봅시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처음엔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와, 진짜 고급 해커가 뚫었나 보다. 근데 조금씩 나오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허무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전에 쓰던 열쇠를 문 고칠 때까지 계속 꽂아둔 상태로 살고 있었다. 퇴사했거나 더 이상 쓰지 말았어야 할 인증키가 제때 회수도 안 되고 접근도 막히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해커가 최첨단 기술로 뚫었다기보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집을 발견하고 그냥 드나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이 정도 기본 관리도 안 되고 있었던 거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죠. 5개월 동안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이번 유출이 시작된 게 6월 말, 쿠팡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11월 중순입니다. 대략 5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상하다를 발견한 거죠. 형들이 회사 서버를 직접 관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은 딱 올 겁니다. 외부에서 몇 달 동안 계속 특정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걸 탐지 못했다는 건 로그를 안 보거나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둘 중 하나다. 물론 회사 쪽 설명은 따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게 교묘하게 우회했다 라든지, 탐지는 했는데 규모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라든지. 근데 이용자 입장에서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아, 이 회사 내부 보안 체계 자체가 생각보다 허술했구나.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처벌은 어느 정도냐? 벌써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전체 매출의 3%까지 과징금 가능. 이제 핵심은 이거죠. 진짜로 그 3%를 갈 거냐 말 거냐. 쿠팡처럼 매출이 수십조인 회사라면 3%라는 숫자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1조 원 안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형들이 제일 궁금한 포인트는 이거일 거예요. 이번에도 말만 무섭게 하고 실제로는 몇백억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예전 다른 사건들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법이 바뀌어서 3%까지 가능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능하다와 실제로 때린다 사이에는 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가 끼어들게 됩니다. 고용, 투자, 정치, 여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진짜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어느 선까지 가져가느냐, 이게 앞으로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 정도 하면 진짜 크게 맞는구나 라는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자, 그럼 형들이 머릿속으로 바로 이어서 하는 질문. 그래, 회사는 벌 받고 그럼 우리는 뭐 받아?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나도 보상 받을 수 있냐 없냐. 벌써 여러 군데 집단 소송, 집단 분쟁 조정, 이런 이름으로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당 30만원 청구, 인당 50만원 청구,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소송에 참여하면 진짜로 돈이 들어오냐. 둘째, 들어온다면 대략 얼마나 되냐. 셋째, 나는 대상자가 맞냐 아니냐. 일단 현실부터 말하면 집단 소송이라고 해서 인당 30만원, 50만원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금액은 보통 그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내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상받는 구조로 갈지, 아니면 2차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람들에게 차등을 둘지, 이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여하면 무조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금액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사고를 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신호를
신호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라는 점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 방 더 갈 수 있냐? 이 포인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합니다. 미국은 한국이랑 시스템이 좀 달라요. 실제 손해액만 딱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사회에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소송이 잘 풀리면 수조 원 단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와 칼럼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넘어야 할 단계들이 많아요. 관할 문제, 소송 자격, 입증 방식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대박난다 라기보다는 진행 상황을 천천히 지켜봐야 한다 하는 장기전에 가깝습니다. 형들이 기억해두면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쿠팡 사건은 한국 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투자자 보호 체계까지 같이 얽힌 사건이다. 그래서 결론 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형들이 지금 당장 궁금한 걸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일단 쿠팡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비밀번호, 카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카드 재발급까지는 반드시 해야 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이랑 보이스피싱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고객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해주세요. 지난번 구매하신 제품 리콜로 인한 환불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예전 같으면 뭐야 이거 하고 의심할 문자인데, 이제는 실제로 쿠팡을 쓴 사람이고 실제로 내 주문 내역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훨씬 더 진짜 같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는, 첫째, 링크는 웬만하면 직접 치고 들어간다. 둘째, 환불 보상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본다. 셋째, 택배, 구매, 관련 전화가 왔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자세하다고 느껴져도 절대 바로 계좌나 인증번호를 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을 계속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서비스 편의성, 생활 패턴, 안전에 대한 기준, 이 세 가지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요. 다만 기준을 하나 제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실제로 보여주는지. 둘째, 정부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수위의 책임을 물었는지. 셋째,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이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는지. 이 세 가지를 보고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잠깐 시끄럽다 끝으로 흘러간다면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배울 겁니다. 보안에 엄청 투자 안 해도 사고 나면 조금 내고 뭐 넘어가면 되네. 반대로 이번에 강하게 선례가 남으면 개인정보는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기업 내부에서도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결국 이 싸움은 쿠팡 vs 이용자, 한 회사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형들이 궁금해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내 정보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갔는지, 그걸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까지 지게 될지. 오늘 영상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조금이라도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또 시끄럽다가 말겠지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징금이 실제로 얼마가 나왔는지, 소송은 어떻게 결론 났는지, 그리고 회사가 약속한 보안 강화가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걸 끝까지 같이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지식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